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요. 좀 주식시장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함께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새벽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동향 살펴보고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대 강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0.08%대 약세, 그리고 다우존스는 0.1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 지표 결과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 지표가 완화되다 보니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높였다는 점이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혼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각종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이 이어졌는데요. 그런 발언들이 엇갈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지수의 방향성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둔 관망세까지도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신규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집에서 독서도 하고 기업들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게 7월 13일 수요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에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가 좀 상당히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 역시 6월 달에 상당히 좀 높았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7월 FOMC에서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요, 7월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9월에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맞춰보셔야 되고, 사실 근데 정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좀 식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0.75% 인상까지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금통위도 마찬가지예요. 7월 13일 수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는 좀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1.75%에서 2.25%로 좀 상향 조정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주요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아지면은 결국은 외화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는 어느 정도 스텝을 좀 맞춰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목요일 날은 대한민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시장이 좀 루머나 이런 거에도 좀 흔들리고 그런데, 옵션 만기일을 앞둔 주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뭔가 시장을 좀 혼탁하게 할 그럴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정말 본인의 종목들의 실적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이제 피격되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잠깐 흔들리고 뭐 다시 회복을 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은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해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방문을 해서 뭐 원유에 대한 좀 뭐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 시장에 어쨌든 유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다가올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봤을 때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상단은 역시 또 제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400선 이상으로 막 올라섰을 때는요, 공격적인 매수를 그때 하시면 안 돼요. 그 매수하실 거면은 지금 하셔야지. 2400선 이상 올라서고 막 21선 위에 올라타고 요때 기술적으로 이제는 뭐 21선 뭐 돌파, 21선 지지 이러면서 그때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 장세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고, 또 너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일부는 뭐 차익 실현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일날 외국인들이 3,400억 매도를 했고 7월 4일날 1,300억 매도를 했어요. 근데 7월 5일과 7월 7일, 8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외국인 매매 동향상으로 보면은 지금 소폭 순매수 우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뭔가 기조가 뭐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재들은 다 알려져 있고, 2분기 실적 발표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좀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이런 부분들보다는 높게 좋은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너무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말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요, 정말 피부로 그걸 느끼지는 못해요. 고속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 식당에도 엄청 손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좀 나타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또 각 기업들의 실적은 뭐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라간다고 놀러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유주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거고요. 큰 틀을 살펴봤을 때 좋은 기업들은 실적만 보고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그래서 좀 이마트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보면 SSG 그룹 자체, 신세계 그룹 자체 상당히 지금 좀 공격적인 M&A나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제는 신세계 거고요. 또 G마켓, 옥션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때, M&A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을 때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을 역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산 가치가 39만 원대, 40만 원대인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주당 순이익 뭐 11,000원대, 14,000원대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면은 PER 10배 정도 수준,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 8월 달에 18만 2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사실 대형주에 반토막 난 시점부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10만 원대에서는 이마트 충분히 투자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마트 한번 실제로 가보세요.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실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면은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